자,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미국 시장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좀 영향가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좀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여러분들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건 들어봤죠?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물가가 쳐올라가면은 인플레가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이렇게 되잖아요. 물가가 다운이 돼가지고 침체에 들어간다, 경기가 침체에 들어간다 그러면 디플레이션 이렇게 하는데, 중간 과정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성장이 안 돼. 고성장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아주 뭐 저성장입니다. 성장은 잘 안 돼. 그런데 물가는 쳐올라가. 물가는 올라가. 저성장 국면에서 물가는 쳐올라가는 거. 요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여러분들 딱 보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게 먹고 살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성장이야. 저성장이란 건 다른 얘기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면, 여러분들 주머니 사정을 보자고. 주머니 사정을 보면 성장이 안 돼. 즉 뭐냐면 임금은 인상이 안 되고 맨날 적체돼 있어요. 항상 그 수준만 받아. 10년째 임금은 그거다. 예를 들어서 뭐 몇 년째 임금은 그대로 동결이야. 근데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 그러면 생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생활이 너무나 빠듯해지죠. 생활이 안 돼. 생활이 쉽게 얘기해서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야. 생활고에 시달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좀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되나요? 예를 들어서 물가는 계속 올라가. 시장을 보려고 하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 생활비로 매달 뭐 30만 원만 써. 근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지고 매년 뭐 3%씩 올라가지고 쭉 쳐올라가. 뭐 이러면은 생활이 사 먹을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딱 그런 식으로 어려운 국면에 이제 진입하는 거죠. 어렵다. 어렵다. 자, 저성장. 저성장인데 물가도 물가도 떨어져 가지고 물가도 바닥이야. 그러면은 이것도 생활은 안 되는데, 생활은 안 되는데 빠듯하게 긴축 경영을 하면, 긴축 진짜 돈 아껴서 쓰면은 그럭저럭 삽니다. 왜냐면 물가가 싸니까. 이 버는 것은 똑같은데 물가가 싸니까, 물가가 내려가니까 그럭저럭 그래도 생활은 많아요. 고성장, 월급도 올라가. 근데 물가도 올라가. 이건 뭡니까? 물가도 올라가. 월급이 올라가서 좋긴 한데 물가까지 올라가니까 실제로 쓸 게 별로 없어. 돈이 너무 헤프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도 일단 주머니 사정도 나아지고 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생활이 됩니다. 생활이 돼요. 자, 이때는 저성장 저물가 상태는 바짝 긴장해 가지고 긴축 재정을 해 가지고 아껴 쓰면서 이렇게 생활이 그럭저럭 돼요. 근데 요게 이제 고차가 되면은 참 정말로 빈곤하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 중국이 지금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돈을 쓰다가 한동안 이제 팡팡 외국에 가면 뭐 돈을 엄청나게 쓰다가 주머니를 딱 닫아버린 게 이제 저런 거 아닙니까? 저성장이 되면서 물가 실업자도 늘어나고 물가도 싸니까 그럭저럭 근신하며 쓰는데, 저성장이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쓰질 않는 거죠. 그래 쓰질 않아야지 살 수가 있으니까. 그죠? 고성장 고물가 시대 때는 사람들이 펑펑 써요. 별로 이제 적금 돈은 많이 모이지는 않아. 근데 일단 주머니에 들어오는 대로 쓰는 대로 돈이 막 들어와 되니까 물가가 올라가도 사죠.
사니까 또 물가가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이 돈을 팡팡 씁니다, 이때가. 그래서 이제 거품이 생겨요. 이때 경제가 주식시장도 잘 되죠. 저성장 저물가 시대는 과거 일본처럼 이제 디플레이션에 빠져가지고 상당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이고, 저성장 고물가는 참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랬어요. 주머니 사정은 호전이 안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상당히 먹고 살기 힘들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미국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왜 생기냐면 지금 관세 때문에 그래요. 일단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가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원래 이 고금리 상태, 고금리 상태였지 않습니까? 고금리 상태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것보다도 이제 제일 큰 것은 이제 관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구구절절 할 필요는 없고 관세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다 다시 이제 뭐 고금리도 있으니까요. 고금리. 자, 고금리 상태에서는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하죠. 왜냐하면 대출 이자가 뭐 자기가 현금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이 곳간에 있는 돈만 갖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대출을 좀 끌어다가 이제 같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를 노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금리 상태에서는 대출 이자가 그만큼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안 해요. 투자가 좀 감소한다. 투자가 감소한다. 투자가 감소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어떻습니까? 투자를 해대야지 공장을 새로 짓고 그러면 사람들 뽑아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고금리 상태에서는 투자가 줄어드니까 뭐 사람을 더 채용하고 자시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가 조금 잘 안 돌아가죠. 고금리 상태에서는.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고금리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 자산에다가 투자를 안 해요. 그냥 은행에다 놔두고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지. 근데 이제 저금리로 와야 뭐 역시 이제 집도 좀 사고 차도 좀 사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내구재 중심으로 이렇게 좀 사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구재들도 이제 비싸도 산단 말이죠. 근데 고금리 상태니까 이게 안 좋아. 경기가 이때는 좀 안 좋아집니다. 경기 자체가 이제 침체로 점점 들어간단 말이지. 고금리 상태에서 투자를 안 하니까 활성화가 안 돼, 모든 게. 근데 이제 관세를 매겨버리니까 미국에 관세를 매긴다는 것은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0만 원짜리다. 근데 이제 관세를 매겨가지고 25% 매겨가지고 12만 5천 원이 돼버렸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게 이제 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는 관세를 매기니 관세라는 게 세금을 걷어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상태는 좀 플러스가 되겠죠. 세금을 걷어들이면 정부가 재정 상태가 좀 넉넉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자를 좀 해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아니 이건 물건을 사는 건 소비자들이 주로 사지 않습니까?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면은 아니 뭐 10만 원짜리 12만 5천 원 되면 이게 무려 25%나 올라 버리니까 이게 물건이 사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가는 이렇게 이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관세를 매기면은 10만 원짜리 12만 5천 원 되니까 이제 물가가 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고물가가 돼버린 거야. 자동으로 고물가 상태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고물가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비싸가지고 어때요? 지갑을 닫아버린단 말이지. 비싸니까 이걸 잘 안 산단 말이야. 지갑을 닫아버린단 말이야. 지갑을 닫아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관세 영향이 제일 큰 겁니다. 이 관세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먹고 살기가 좀 물가가 올라가지고 좀 이게 긴축 재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는 것인데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게 이제 그 관세가 이제 4월 2일 날 지금 자동차 관세 일괄적으로 25% 이제 적용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이제 관세는 매기니 어쩌니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주가가 너무 빠지면 이제 트럼프도 이 경제 논리를 많이 따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건 이제 조금 좀 저거 해야 되겠다. 좀 애누리를 좀 가지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당장은 요 우려감이 좀 크기 때문에 주가가 더 밀려 내려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잠깐 올라오더라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이 가격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보다라는 것은 어차피 이제 좀 하락을 하더라도 완만한 하락이 아니고 하락을 한다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은 어쨌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미 대응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락하는 과정에서 좀 쉽게 얘기해서 투매죠.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2% 가량 빠졌으면 이제 급락이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게 좀 아쉽다 이런 거예요. 제 말은. 그럼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3월 30일 날 공매도 재개도 있는 상태에서 전면 재개도 있는 상태 4월 2일 날 상호관세 이제 부과한다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트럼프의 속성상 관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또 일정 부분은 조금 증시가 이제 막 빠져대면 자기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가들이 폭락하면 이게 그것은 아니라고 이제 보고 약간 제가 할 거거든. 어제도 캐나다 총리하고 이제 그 통화를 하면서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근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이제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4월 2일 전까지는 증시가 이제 밀려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주가는 좀 더 빠져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전저점 자리 이렇게 이제 지지가 돼야 되는데 총가 저가로 이제 끝나가지고 전저점 부분까지 이미 다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차피 이제 제가 이제 가격 조정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올라와도 요것은 이제 다시 밀리게 돼 있다. 그래서 진바닥을 형성하는데 저점에 오거나 아니면 저점을 하향이 따른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중 바닥형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가격 조정을 좀 더 받든지 이렇게 갈 겁니다라고 이미 이제 다 예고를 해놨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전저점에서 쌍바닥으로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이제 조금 안 많아야 되는데 주가 이제 급락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여기 이제 조금 더 분위기상으로는 이제 공포지수가 올라가면서 조금 더 하락 가격 조정을 이어갈 수 있는 소지. 그다음에 이제 4월 2일도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경계감이 잔뜩 움츠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는 이제 그 주로 PMI 지수, 구매 관리자 지수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발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결정적으로 증시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증시가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계산을 좀 쳐볼 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은 이제 반도체 주가는 요 저점을 살짝 깨고 내려갔어요. 요 저가를 보면 살짝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우리가 2단 하락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반도체 주가 중심으로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빠져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기술주 전체적으로 하락하는데 반도체 주가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I 관련한 종목 군단들이 주로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AI 관련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레거시 반도체 우리 D램 낸드 이쪽은 하락이 좀 더 적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지금 나스닥 지수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가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고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직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4월 2일이 좀 남아있고 그런 것을 보면 가격 조정을 좀 더 받지 않겠냐. 저는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요렇게 요 정도 부분에서 크게 이제 이탈 안 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 바닥 다지기를 좀 하면은 이제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법이겠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뭐 좀 유연하게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좀 제스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조금 더 가격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세로 해서 물가가 올라가서 기대 인플레도 올라가고 이게 좀 먹고 살기 이제 팍팍해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관세에서 좀 유연한 뭔가 좀 나와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때도 증시가 좀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조금 이렇게 친 이유가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조금 유연하게 할 것이라는 그 언지를 두면서 저게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정작 해보니까 자동차에다 25% 갖다 유연하게는커녕 그대로 다 쳐버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4월 2일 날 대다수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일단은 쳐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공포가 음습해가지고 주가 이제 밀려 내려가는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스닥 지수를 갖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다우 지수는 우량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가의 그 하락폭이 먼저 움직였다가 좀 적죠. 그래서 좀 30종목밖에 안 돼요. 다우지수는 참고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S&P 500 지수는 우리 코스피 200 같은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조금 더 신뢰성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나스닥에 포함된 종목들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지수가 같이 좀 그 섹터들이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스닥을 갖고 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S&P 500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하고 한 중간 선상에서 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죠. 얘는 아직 저점을 깨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S&P 500 기준으로 보면 이 저점 라인에 와서 지지력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일단은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고 재수 없으면 이제 밑으로 좀 쳐져버리는 이것은 이제 기대 심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 자체는 지금 현재 S&P 500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제 하락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해달라는 기대 심리지 지지가 무조건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하락을 하는 과정이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얘는 하락하거나 조금 이제 가격을 밋밋하게 받으면서 기간 조정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빠진 다음에 밋밋하게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이제 바닥을 좀 다져가면서 이렇게 가거나 이게 이제 급반적으로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다가 여기 들어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재수 없으면 2단 하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걸 깨고 이제 2단 하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적극적 투자하는 것이 거의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고 재수 없으면 이걸 깨고 내려갈 확률을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는 자리 이렇게 가는 자리에서 크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재수 없으면 이렇게 밀려.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매매하지 말고 좀 현금을 들고 단기 매매 방망이 잡고 매매하라.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그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즘에 보면은 시황 방송을 꾸준히 해드린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제 방송을 꾸준히 듣는 분은 그렇게 좀 대응을 해왔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천재투자TV를 구독, 좋아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재투자TV. 우리 이제 유튜브 채널 천재투자TV 아닙니까? 구독, 좋아요를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천재투자TV에서 또 종목 추천한 거, 종목 클리닉 진단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얼추 맞아 들어가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를 꼭 해두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면 저도 영상 제작하는데 상당히 힘을 좀 받겠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다급해 할 때 한 번 더 방송을 해주는 그런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제가 이제 나스닥 지수 갖고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그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하락을 하고 반등하고 요런 2단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2단 하락이 나오면은 요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요런 자리까지 좀 밀려 내려갈 소지가 아예 그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저번에도 이제 주봉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면 내려온다고 제가 그 자리 내려와가지고 이제 반등을 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진바닥 확인 과정이 필요한데
진바닥이 이제 저점을 하락하면서 2단 하락이냐 아니면 이중 바닥이 쭉 늘어지면서 바닥을 따지게 하냐 이런 것인데 지금 이제 약간 분위기가 2단 하락 가능성에 주안점을 좀 두는 그런 형태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를 보면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을 보면은 얘가 지금 60주 이평이라는 건데 여기 쭉 보이시죠? 요거 요게 지금 현재 음봉으로 해서 원래 이제 그것을 살짝 이탈해도 이제 바로 관리를 했었거든요. 60일선. 근데 이것을 이제 음봉으로 깨고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주봉간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물론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하락의 기운이 좀 더 많다. 그리고 주가가 이제 일봉상에서 보면 그래도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만은 주봉에서 보면 엄청나게 가격 조정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주봉상에서 보면 우리가 상승 5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상승 5파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승 5파가 다 나왔기 때문에 얘가 이제 가격 조정으로 받아버리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래 그대로 완만하게 하락 추세 때 이런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요렇게 이제 가거나, 그러면서 이제 긴 시간 동안 가거나, 아니면 요런 식으로 가격 조정을 받아버리거나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가격 조정으로 가가지고 말이죠. 이때도 이제 주봉간에 이렇게 가격 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러한 형태가 나올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상승 5파가 나오면 그 다음에 조정이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그 다음에 상승 5파가 나오면 A파 조정, B파 반등, 그 다음에 C파 조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이제 좀 영양가 없이 움직일 때 바로 이제 요런 자리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기술적인 흐름도 좀 연구를 해보면은 바로 요런 자리지 않습니까? 요런 자리.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제 그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지지자리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16,000 포인트 선상 요 전후 사이클까지 좀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뭐 전혀 배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러한 흐름을 좀 목도를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저런 자리 16,000 포인트 뭐 이런 자리까지 이제 일단은 가격 조정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뭐 주가가 밀렸다고 해갖고 바로 사지 말고, 우리나라 시장은 선행적으로 조금 반영은 됐어요. 내가 볼 때 조금 반영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시장이 밀릴 때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가격이 밀려서 잠깐 뭐 조금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얘들이 밀고 있을 때 뭐 혼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런 걸 좀 생각하셔 가지고 조금 더 열어놓고 일단은 좀 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뭐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무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생겨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상호관세 4월 2일 날 이 경계감이 우리나라도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선행적으로 좀 반영이 됐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 이틀 동안 쭉 빠져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미국보다는 좀 덜 하락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이제 이동평에서 사실은 이제 모양새가 이제 21선 꼭 약간 이게 아직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밀려 내려가면 이제 사실 이런 자리가 이제 지지 라인이 돼야 되는데 뭐 미국 시장의 낙폭이 좀 상대적으로 커가지고 얘가 조금 요런 자리, 우리나라 기술적으로도 보면은 지금 이제 요런 자리로 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자리 2,500짜리죠. 이런 자리에서 지지력 테스트, 특히 이제 2,500짜리 부근까지, 아까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더 내려오는 그런 자리라면 요 전저점 자리가 이제 2,500짜리 부근이니까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이제 다시 안정을 좀 찾아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단기 추세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점을 연결한 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일시적으로 깰 수 있다라는 것인데, 뭐 깨더라도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자체가 이제 가격 조정을 그 상태대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은 이제 조금 다시 반발 매수가 나오면 금방 저 안으로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고 이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대세 하락으로 쭉 가버리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미국 시장 보면은 이제 원체 이제 많이 올랐다가 가니까. 근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카드가 제가 항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렇게 빠지면은 트럼프도 원래 경영자이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빠지면은 이제 이거 요건 좀 너무 우리가 조금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해야 되겠구나. 요 버전 그러니까 이제 개별 협상을 좀 하면서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관세를 좀 낮춰준다든지 이런 구석 이렇게 이제 그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파월 의장도 또 금리 인하 카드가 워낙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상태에서 금리 인하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2차례 인하한다고 뭐 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저 형태를 보면서 조그만 물가가 조금 안정이 된다 싶으면은 금리를 언제든지 인하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즉 물가가 이제 올라가 저게 고차가 될 가능성보다는 이제 트럼프가 저렇게 이제 조금 유연성을 좀 보여주면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최대치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대치로 올라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20%, 25%다 관세를 때리니까 나중에 이제 개별 협상해 갖고 관세를 낮춰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조금 안정을 좀 찾는단 말이죠. 기대 인플레이션도 좀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금리나 카드가 딱 내밀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있기 때문에 막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갭 자락하고, 원래 이제 투갭자리부터, 투갭에서 쭉 빠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라고,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분할 매수 들어가도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월요일 같은 경우에 뚝 떨어져 가지고 나와가지고 많이는 안 떨어질 거예요, 미국 시장처럼. 그렇지만 이제 떨어져 가지고 나왔을 때 투갭 자리가 나오는 자리인데 그 매수해야 되는 자리인데 미국 시장의 형태를 보면 또 조금 더 밀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지켜보는 그런 형태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요 하단에 가면은 뭐 미국 시장이 조금 더 밀리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락하면 저가 매수에 들어오고 하락하면 저가 이런 모습을 또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이 조금 문제인데 코스닥 시장은 좀 흘러내리는 그런 패턴이 갖고 이미 지금 2단 하락에 가격 2단 하락에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요렇게 해가지고 좀 이격이 요 하락 폭정도 좀 진행이 된 다음에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터져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가격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물론 손바뀜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그 하락 끝자락이나 이게 벌어진 다음에 아니면 반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터져왔는데 지지를 하다가 밑으로 팍 빠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 저게 이제 매물화가 돼가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신용 반대 매매 이런 거 나오면서 조금 더 가격이 조정을 받는 그런 형태.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 자리가 이제 좋은 매수 기회가 이제 올 것입니다만은 아직은 좀 아니 올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전략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재투자TV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까 제가 구독, 좋아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실로 또 이런 이제 혼자 대응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시장도 실제 개인 투자들이 시장이 어찌 될지 뭐 이런 것도 좀 분석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 종목을 갖다가 뭐 좋은 종목을 일단은 사야 되는데 하락장에도 버틸 수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적으로 좀 가격 조정 받을 것 같으면 현금 들고 있어야 되는데 맨날 종목들 꽉꽉 눌러 한 주까지 살 수 있는 거 전부 다 주식 때려 넣어가지고 뭐 융통성도 없고 그러면 주가가 지수가 빠지고 종목 빠지면 그대로 다 손실 받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매매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 추천부터 해서 좀 달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전문가 24명의 업계 최고수 전문가들이 정말로 이 종목을 무료로 추천하면서 그 종목을 매수가 매도가 다 찍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종목 사지 말고 현금 들고 있어 딱 이런 자리 그런 것까지 다 전략을 다 짜주고 요렇게 해가지고 하는 최고의 채팅 어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이라는 건 장중 실시간 매매를 통해서 이게 딱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르고 채팅 앱에서 다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오르고 채팅 앱을 꼭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시는데 오르고 채팅방은 그러면 무료 채팅방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니
아니 여러분들 그 카톡 저 다운로드 받을 때 플레이스토어 이런 데서 하지 않습니까?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글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보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이 나와요. 그것을 이제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다운로드를 받아서 다운로드가 이제 설치니까 여러분들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뭐 아이디 비번이 있어야 로그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뭐 다운로드 받자마자 뭐 아이디 비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료용 가입하면서 로그인 하세요. 그 어플 다운로드 받으면 그 바로 밑에 아이디 비번 넣는 자리 그 바로 밑에 로그인 무료용 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료용 가입해서 아이디 비번 만들어서 이제 로그인 하시고 공개 채팅방에 들어오면 공개 채팅방에 있는 24명의 전문가들 전부 다 방에 무료로 공짜로 다 입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입장하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으시고 아무쪼록 지금 이 자리를 잘 이겨내시고 그 자리에서 이제 변곡자리 전문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대장주 때려잡아가지고 한 방에 또 여러분들 원금 회복하시고 수익 탈환을 노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르고 무료방 입장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